희망의 강산, 강변의 약속. 2014년 가을, 하늘들씨. 하늘엔 조각구름이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천천히 떠다녔다. 강변 버드나무 아래 3명의 아이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야, 이거 진짜 묻는 거야? 단발머리에 동그란 안경을 쓴 할인이 물었다. 손에는 낡은 철상자가 들려 있었다. 당연하지. 우리가 어른 되면 다시 파보는 거야. 준호가 신이 나서 대답했다. 그의 손엔 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 농사일을 돕느라 항상 손이 거칠었다. 근데 우리 꿈 이루어질까? 미소가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늘 생각이 많은 아이였다. 할인이 철상자에 편지를 넣으며 말했다. 당연히 이루어지지.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대한민국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나라라고.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편지도 상자에 넣었다. 맞아.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대.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 미소도 마지막 편지를 넣었다. 그럼 약속하자. 우리 셋이 힘을 합쳐서 이 도시를, 아니, 이 나라를 더 멋진 곳으로 만들자. 약속. 세 아이는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철상자를 버드나무 밑 깊숙이 묻었다. 그때였다. 버드나무 뒤편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가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보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꿈.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는구나. 남성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10년 후 재회. 2024년 봄 하늘들 시청 광장.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 하늘들 시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시장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다. 오늘 발표할 하늘들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최초로 도시와 농촌이 완벽하게 상생하는 모델 도시를 만드는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끌 3명의 젊은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무대 옆에서 3사람이 걸어 나왔다. 맨 먼저 나온 건 할인이었다. 이제 28살이 된 그녀는 여전히 동그란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자신감이 넘쳤다. 친환경 에너지 연구원 할인입니다. 국가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최연소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다음은 준호였다. 키가 훌쩍 커진 그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스마트팜 스타트업 그린 하베스트 대표 준호입니다. 우리 회사는 작년에 농촌 청년 창업 대상을 받았습니다. 더 큰 박수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미소가 나왔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는 우아하면서도 프로페셔널한 분위기를 풍겼다. 지속가능 도시 설계 전문가 미소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친환경 건축을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 3사람이 무대 중앙에 섰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어린 시절 친구들이었다. 할인이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 3사람은 어릴 적부터 꿈꿔왔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나라를. 준호가 이어받았다. 도시는 농촌으로 향하고 농촌은 도시로 이어지는 곳. 그게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입니다. 미소가 마무리했다. 하늘들 프로젝트는 바로 그 꿈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도시를 대한민국의 미래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광장이 함성과 박수로 가득 찼다. 발표가 끝나고 3사람은 시청역 카페에서 만났다. 야, 진짜 10년 만이다. 준호가 할인의 어깨를 툭 쳤다. 아야, 너 힘 진짜 세졌다. 할인이 웃으며 어깨를 주물렀다. 미소야, 너 네덜란드에서 뭐 그렇게 배웠길래 이렇게 멋있어졌어. 별거 아니야. 그냥 꿈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지. 미소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다. 3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얼굴은 변했지만 눈빛만큼은 12살 때 그대로였다. 너희 기억나? 우리가 강변에 묻은 타임캡슐. 할인이 물었다. 당연하지. 우리 꿈 다 적어서 넣었잖아. 준호가 대답했다. 이제 그 꿈을 이룰 차례야. 미소가 테이블에 두툼한 파일을 꺼내 놓았다. 내가 설계한 하늘들 프로젝트 전체 청사진이야. 한번 봐봐. 3사람은 고개를 맞대고 도면을 펼쳤다. 여기가 중앙 에너지 허브. 태양광과 풍력으로 도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해. 할인이 설명했다.
이쪽은 스마트팜 단지. 도시 청년들이 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야. 준호가 손가락으로 짚었다. 그리고 이 순환형 주거단지는 도시와 농촌 주민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이야. 출퇴근도 자전거로 20분이면 되지. 미소가 마무리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진짜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반드시 되게 만드는 거지. 그들은 서로 손을 맞잡았다. 마치 12살 때처럼.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카페 창밖 검은색 세단 안에서 한 남자가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10년 전 버드나무 뒤에서 아이들을 보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남자는 전화기를 꺼내 번호를 눌렀다. 네, 저입니다. 프로젝트 시작됐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계획대로 진행하시오. 이 프로젝트는 절대 성공시키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남자는 전화를 끊고 카페를 바라봤다. 창 안에서 세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미안하구나. 남자는 중얼거리며 차를 출발시켰다. 그로부터 6개월. 하늘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할인의 연구소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장치 시제품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기존 태양광 패널보다 30%더 효율적인 혁신적인 기술이었다. 할인 박사님, 테스트 결과 나왔습니다. 연구원이 달려왔다. 어때?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하늘들시 전체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할인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좋아. 다음 달에 시연회 준비하자. 준호의 스마트팜도 성과를 내고 있었다. 준호 대표님, 이번 달 수확량이 작년 대비 200% 증가했습니다. 직원이 보고했다. 진짜? 그럼 도시 청년 일자리 창출 목표도 달성하겠네. 네, 벌써 50명의 청년이 우리 농장에서 일하고 싶다고 지원했어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푸른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좋아.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진짜로 만들어지고 있어. 미소의 건축 현장도 활기찼다. 미소 팀장님, 1단계 주거단지 설계 승인 났습니다. 좋아요. 바로 착공 준비 들어가죠. 미소는 도면을 보며 미소 지었다. 도시와 농촌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이게 내가 꿈꾸던 세상이야. 어느 저녁 세 사람은 다시 강변에 모였다. 야, 우리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준호가 유람선을 바라보며 말했다. 응. 정부에서도 우리 프로젝트를 전국 모델로 확대하겠대. 할인이 대답했다. 뉴스에서도 우리 이야기가 나왔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하늘들에 있다고. 미소가 스마트폰을 보여줬다. 그러게. 진짜 우리가 해냈어. 세 사람은 강물을 바라봤다. 석양이 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근데 너희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아? 할인이 갑자기 물었다. 뭐가? 너무 순조로워. 이렇게 쉽게 될 리가 없잖아. 너 걱정 너무 많아. 우리가 열심히 한 거잖아. 당연한 결과야. 준호가 할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할인은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의 불안이 예감이 아니라 경고였다는 것을. 그날 밤 할인의 연구소. 할인은 야근을 하고 있었다. 다음 주 시연회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는 중이었다. 거의 다 됐다. 그녀는 시제품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6개월간의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이제 들어가야겠다. 할인은 불을 끄고 연구소를 나섰다. 새벽 3시. 따르릉, 따르릉. 할인의 휴대폰이 울렸다. 네. 할인은 벌떡 일어났다. 지금 당장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차에 올랐다. 연구소는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안 돼. 할인은 달려가려 했지만 소방관이 막았다. 위험합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제발요. 안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할인은 무너지는 건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6개월간의 연구 성과가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경찰과 소방서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방화로 추정됩니다. 뭐라고요? 하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CCTV를 확인했는데 새벽 2시경 불심 검문 대상자가 건물에 침입한 흔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CCTV 화면을 보여줬다. 검은 후드를 쓴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얼굴은 확인이 안 됩니다. 계속 수사하겠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하리는 폐허가 된 연구소 앞에 주저앉았다. 왜? 대체 왜? 일주일 후 준호의 사무실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제목 경고. 내용. 당신의 스마트팜 데이터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가 정보, 재배 기술, 판매처 명단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들 프로젝트를 중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데이터를 당신의 경쟁사에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에겐 48시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준호는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그는 황급히 할인과 미소에게 전화를 걸었다. 1시간 후 세 사람은 준호의 사무실에 모였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미소가 이메일을 보며 물었다. 모르겠어. 근데 이거 봐. 준호는 자신의 서버 로그를 보여줬다. 일주일 전에 외부에서 해킹 시도가 있었어. 그때 데이터 일부가 유출된 것 같아. 그럼 할인 언니 연구소 화재도. 미소가 할인을 바라봤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대체 누가? 왜? 준호가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프로젝트를 망치려는 거야. 세 사람은 침묵에 빠졌다. 그날 밤 미소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미소야, 늦었구나. 저녁은 먹었니? 네, 아빠. 미소는 아버지를 보았다. 정장을 입은 단정한 모습. 언제나 자상했던 아버지. 하지만 오늘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아빠, 혹시 프로젝트 1로 이상한 소문 들으신 거 없어요? 무슨 소문? 아니에요. 그냥. 미소는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며칠 후 할인은 개인적으로 해커를 고용했다. 익명으로 부탁합니다. 이 이메일이 어디서 왔는지 추적해 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틀이면 됩니다. 이틀 후 할인은 해커를 다시 만났다. 어떻게 됐어요? 생각보다 복잡하더군요. 일단 이메일은 해외 서버를 경유했지만 원래 발신지는 한국입니다. 어디죠? 해커는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서울 강남구 소재 로비 업체입니다. 회사 이름은 오메가 컨설팅. 오메가 컨설팅? 할인은 그 이름을 검색했다. 오메가 컨설팅 글로벌 에너지 기업 오메가 파워 그룹의 한국 지사. 할인의 얼굴이 굳었다. 이건 대체 더 있습니다. 해커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당신 연구소 화재 사건. CCTV에 찍힌 방화범의 신원을 찾았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의 프로필이 떴다. 이름 김태식. 전직 오메가 컨설팅 보안팀장. 이 사람이 내 연구소에 불을 지른 거예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경찰에 제보하시겠습니까?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일단 더 조사해야겠어요.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아요. 할인은 준호와 미소를 불러 모았다.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어. 그녀는 노트북을 펼쳤다. 오메가 파워 그룹. 세계 3대 에너지 기업이야. 이들은 한국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해서 연간 수조 원을 벌어.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 한국이 에너지 자립에 성공하면? 이들이 손해를 보겠네. 준호가 깨달았다. 맞아. 그래서 이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야.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죠. 미소가 말했다. 그게 문제야. 이들은 합법적으로 로비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할인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들이 우리 프로젝트 내부에 사람을 심어뒀다는 거야. 뭐? 오메가 컨설팅의 한국 대표. 이 사람은 5년 전까지 하늘들 시부시장이었어.
화면에 한 남자의 사진이 떴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미소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아, 아빠. 뭐. 할인과 준호가 동시에 미소를 바라봤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날 밤 미소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서재에 있었다. 아빠. 응, 미소야, 왜 그래? 안색이 안 좋네. 아빠가 오메가 컨설팅 대표라는 거. 저 오늘 알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 그랬구나. 왜 말 안 하신 거예요? 너한테 말하면 내가 걱정할까봐. 아빠, 정말로 물어볼게요. 할인 언니 연구소 화재. 준호 오빠 데이터 유출. 아빠가 하신 거예요? 침묵이 흘렀다. 그래. 미소는 비틀거렸다.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미소야, 넌 몰라. 이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나는 내가 다치는 걸 원하지 않았어. 이게 절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건 시간 문제였어. 차라리 내가 먼저 무너뜨려서 너희가 더 큰 상처받는 걸 막으려고 했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미소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통제예요. 아빠는 제 꿈을 존중한 게 아니라 짓밟은 거예요. 미소야. 저 아빠 존경했어요. 어릴 때부터요. 근데 이렇게 실망할 줄은 몰랐어요. 미소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미소야, 어디 가는 거야?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저한테는 지켜야 할 꿈이 있거든요. 미소는 집을 나섰다. 아버지는 창문 너머로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미소야, 미안하다. 다음 날 기자회견장. 오메가 컨설팅의 대표 변호사가 기자들 앞에 섰다. 하늘들 프로젝트는 허위 데이터로 정부 예산을 편취한 사기극입니다. 우리는 관련 증거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할인 박사의 에너지 효율 데이터는 조작되었고 준호 대표의 스마트팜 수익은 허위로 보고되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한 건 이 기사였다. 하늘들 프로젝트 사기극으로 밝혀져 정부는 즉시 프로젝트를 중단시켰다. 300억 원의 예산 집행을 즉시 중단합니다. 관련자들은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할인과 준호는 하루아침에 사기꾼 취급을 받았다. 며칠 후 세 사람은 다시 만났다. 하지만 분위기는 싸늘했다. 이게 다 뭐야?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준호가 머리를 쥐어뜯었다.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너무 이상적이라고. 현실을 봤어야 했어. 할인이 차갑게 말했다. 그럼 포기하자는 거야? 우리 약속은, 꿈은? 준호가 소리쳤다. 꿈이 뭐가 중요해? 현실은 이렇잖아. 너희 그만해. 미소가 끼어들었다. 미안해. 내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나는 너희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 미소야, 그게 무슨. 그만해요. 저 이제 가볼게요. 미소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준호가 불렀지만 미소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미소는 짐을 싸서 하늘들을 떠났다. 할인은 연구를 포기하고 작은 회사의 평범한 연구원으로 취직했다. 준호는 농장을 처분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10년 만에 다시 모인 세 사람은 단 6개월 만에 다시 흩어졌다. 하늘들 씨는 침체에 빠졌다.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이 떠났고 관광객도 줄었다. 강변의 유람선은 운항을 중단했다. 한때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불렸던 도시는 다시 잊혀진 지방 도시가 되었다. 어느 날 하늘들 강변. 한 노인이 멈춰선 유람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깝구만. 참 아까워.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다. 강물만이 여전히 흘렀다. 하지만 그 위를 떠다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1년 후 2025년 가을. 하늘들 시청은 강변 재개발 공사를 시작했다. 여기 좀 파보세요. 인부가 삽으로 땅을 파다가 뭔가 단단한 것을 발견했다.
이게 뭐지? 그것은 녹슨 철 상자였다. 다음 날 지역 뉴스에 이 소식이 보도됐다. 하늘들 강변에서 11년 전 타임캡슐 발견. 화면에는 녹슨 철 상자가 비춰졌다. 상자 안에는 3명의 어린이가 쓴 편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은 이 타임캡슐의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서울의 작은 연구실. 하리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저거, 우리가 묻었던.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먼지 쌓인 연락처를 찾았다. 준호, 미소. 손가락이 떨렸다. 고향 농촌. 준호는 밭에서 일하다가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여보세요? 준호야. 나 하린이야. 하린이? 뉴스 봤어? 무슨 뉴스? 우리 타임캡슐. 발견됐대. 준호는 삽을 떨어뜨렸다. 부산의 작은 건축사무소. 미소는 설계도를 그리다가 휴대폰을 보았다. 하린 언니.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미소야. 나야. 언니. 우리 다시 만나야 할 것 같아. 하늘들에서. 미소는 눈물이 핑 돌았다. 네. 알겠어요. 3일 후 하늘들 시청 광장. 시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타임캡슐의 주인들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군중 속에서 3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하린, 준호, 미소. 1년 만의 재회였다. 3사람은 서로를 보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럼 이제 개봉하겠습니다. 시장이 철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3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12살 아이들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시장이 첫 번째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나는 하린이에요. 나는 이 나라가 에너지 걱정 없는 나라가 되길 바라요. 그럼 모두가 자유롭게 꿈꿀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꼭 그런 세상을 만들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준호예요. 나는 농부가 자랑스러운 직업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도시 사람들이 농촌을 무시하지 않는 나라요. 나는 꼭 이룰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미소예요. 나는 도시와 농촌이 서로 미워하지 않는 집을 짓고 싶어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요. 미소는 눈물을 흘렸다. 시장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우리 셋은 약속해요. 이 나라를 더 멋진 곳으로 만들 거예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곳.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곳.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린, 준호, 미소씀. 광장이 조용해졌다. 3사람은 서로를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웃기 시작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정말 바보였다. 준호가 말했다. 응. 12살 우리가 훨씬 용감했어. 하린이 대답했다. 다시 시작할까? 미소가 물었다. 응. 이번엔 끝까지. 3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광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일주일 후 3사람은 작은 사무실을 빌렸다. 이번엔 달라야 해. 하린이 화이트보드에 글을 썼다. 1점 정부 예산에 의존하지 않는다. 2점 시민들과 함께한다. 3점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뭐였을까? 미소가 물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야. 준호가 대답했다. 맞아. 그러니까 이번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뭘 하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전부 다. 하린이 노트북을 열었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만들었어. 여기에 우리 계획을 올리고 시민들한테 직접 투자를 받는 거야. 금액은 최소 10,000원부터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좋아. 그리고 나는 청년 협동조합을 만들 거야. 농업에 관심 있는 도시 청년들과 함께. 준호가 덧붙였다. 나는 설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할게.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미소가 말했다. 3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진짜 시작이야. 한 달 후, 하늘들 프로젝트 2.0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됐다. 목표 금액 10억 원, 기간 90일. 첫날 100만 원이 모였다. 이틀째 500만 원.
일주일 후 3천만 원.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어. 할인이 화면을 보며 소리쳤다. 댓글창에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다. 이번엔 꼭 성공하세요. 10,000원이지만 보탭니다. 힘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보여주세요. 준호는 눈물을 닦았다.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주고 있어.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오메가 컨설팅이 움직였다. 하늘들 프로젝트 2.0은 불법입니다. 정부 승인 없이 자금을 모으는 것은 금융사기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세 사람을 고소했다. 법정. 검사가 일어섰다. 피고인들은 사기 전과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번에도 같은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반박했다. 사기 전과가 아니라 무혐의 처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는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들, 할 말 있습니까? 할인이 일어섰다. 판사님, 저희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꿈을 이루고 싶었을 뿐입니다. 꿈으로는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 일을 보세요. 지금까지 3,000명의 시민이 저희를 믿고 투자했습니다. 저희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준호가 이어받았다. 저는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제 친구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농촌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게 죄입니까? 미소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판사님, 저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12살 때 우리가 꿈꿨던 세상. 그건 불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중간에 멈췄을 뿐이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다. 그때 방청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섰다. 판사님, 제가 증인으로 나서도 되겠습니까?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미소의 아버지였다. 저는 오메가 컨설팅의 전 대표입니다. 법정이 웅성거렸다. 저는 제 딸과 그 친구들의 꿈을 짓밟았습니다. 미소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제가 연구소에 불을 지르라고 지시했고 데이터를 유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허위 증거를 만들어 이들을 사기꾼으로 몰았습니다. 검사석이 술렁거렸다. 왜 이들을 방해했냐고요? 제 회사의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제가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제 딸이 실패하는 것. 제 딸이 다치는 것.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가 먼저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보았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통제였습니다. 미소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미소는 눈물을 흘렸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피고인 오민석, 업무방해, 방화교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고인 할인, 준호, 미소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정에 박수가 터졌다. 법정을 나서며 미소는 아버지를 마주쳤다. 아빠. 미소야, 아빠가 할 말은 없다. 내가 용서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아. 아빠. 미소는 아버지를 껴안았다. 전 아빠를 용서할게요. 하지만 아빠도 이제 바뀌셔야 해요. 그래. 그럴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포옹을 나눴다. 3년 후 2028년 가을. 하늘들 프로젝트 2.0 준공식 날. 강변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드디어 완성됐어. 할인이 준공식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3년이 걸렸네. 준호가 웃었다. 하지만 해냈어. 우리가. 미소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무대 위. 시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매우 특별합니다. 3년 전 3명의 젊은이가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000명의 시민이 그들을 믿어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장이 손을 들자 거대한 스크린의 하늘들, 시의 전경이 비춰졌다. 도시와 농촌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아름다운 풍경. 태양광 패널이 빛나는 건물들. 푸른 논밭과 스마트팜 온실들. 자전거 도로로 이어진 순환형 주거단지. 에너지 자립률 95%. 청년 인구 35% 증가.
농촌 소득 200% 상승. UN 지속가능 도시 대상 수상. 스크린에 수치들이 떴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럼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이끈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할인, 준호, 미소가 무대에 올랐다. 할인이 마이크를 잡았다. 저희는 사실 포기할 뻔했습니다. 관객들이 조용해졌다. 화재로 연구소가 불탔을 때, 사기꾼 취급을 받았을 때, 친구들과 싸웠을 때, 저는 역시 꿈은 이룰 수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이어받았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냥 평범하게 살자고 생각했습니다. 미소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12살 때 쓴 약속이 있었습니다. 할인이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다. 타임캡슐에서 나온 편지였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요. 12살 우리가 28살 우리를 구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할인이 관객들을 바라봤다. 3,000명의 시민 여러분. 10,000원, 100,000원, 100,000원씩 투자해 주신 여러분. 응원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 협동조합에 참여해 주신 청년들. 설계 과정에 의견 주신 주민들. 이 프로젝트는 우리 셋이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든 겁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준공식이 끝나고 저녁 행사가 시작됐다. 강변 특설 무대에서 공연이 펼쳐졌다. 그때 무대 뒤에서 어린이 합창단이 등장했다. 50명의 아이들이 하얀 옷을 입고 무대에 섰다. 지휘자가 손을 들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노래하기 시작했다.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 할인은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드는 산과 들. 미소는 강물을 바라봤다. 유람선이 다시 떠다니고 있었다. 우리의 마음속의 이상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도시엔 우뚝 솟은 빌딩들. 농촌엔 기름진 눈과 밭. 무대 스크린에는 하늘들 시의 풍경이 흘러갔다.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 저마다 자유로움 속에서 조화를 이뤄가는 곳.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서서 함께 노래하기 시작했다. 도시는 농촌으로 향하고 농촌은 도시로 이어져 3,000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됐다. 우리의 모든 꿈은 끝없이 세계로 뻗어가는 곳. 할인, 준호, 미소도 함께 노래했다. 그리고 후렴이 시작됐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 수가 있어. 합창단 아이들의 목소리가 하늘로 울려 퍼졌다. 이렇게 우린 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린 이 강산을 노래 부르네. 강변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노래했다. 아, 우리 대한민국. 아, 우리 조국. 아,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노래가 끝나자 하늘에 불꽃놀이가 터졌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웃었고 울었다. 할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우리가 해냈어. 12살 우리가 꿈꿨던 세상. 준호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응.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미소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우리의 꿈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갈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5년 후 2033년. 하늘들 모델은 전국 50개 도시로 확산됐다. 그리고 해외 20개국이 이 모델을 배우러 한국을 방문했다. 대한민국 경지속 가능 공동체. 그렇게 불리게 된 이 모델은 세계적인 환경 위기 속에서 하나의 희망이 됐다. 어느 가을날 하늘들 강변. 세 사람은 다시 버드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이제 38살이 된 그들. 야, 우리 여기서 타임캡슐 묻은 지 벌써 19년이네. 준호가 말했다. 그러게. 그때 우리 정말 어렸다. 할인이 웃었다. 근데 우리 또 묻을까? 타임캡슐. 미소가 제안했다. 뭘 쓸 건데? 이번엔 우리가 이룬 것들 말고 앞으로 이루고 싶은 것들.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다시 종이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할인의 편지.
우리는 에너지 자립을 잃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기후 위기 해결입니다. 10년 후 우리는 탄소 중립 국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준호의 편지. 우리는 도농 상생을 잃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식량 자립입니다. 10년 후 우리는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 겁니다. 미소의 편지. 우리는 하나의 도시를 바꿨습니다. 다음 목표는 세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10년 후 우리의 모델이 100개국에 퍼져 있을 겁니다. 세 사람의 마지막 문장. 그리고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게 됐으니까요.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세 사람은 편지를 새 철상자에 넣고 다시 버드나무 밑에 묻었다. 10년 후에 봐. 응. 10년 후에. 세 사람은 일어서서 강물을 바라봤다. 유람선이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다. 하늘엔 조각구름이 떠 있었다. 그리고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끝없는 이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나라. 그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거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꿈은 픽션이 아닙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